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이제는 그냥 사실 거의 뭐 요정. 오늘은 여러분들을 제가 예전에 이 탐론 1875, 1728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영상 제작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에센셜한 그런 제품이고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렌즈가 없다, 최소한 이 화각단이 없다, 영상 그만둬야 됩니다. GM 렌즈 라인업을 계속 들게 되면은 이게 뭔가 영상의 어떤 스킬적인 성장이 아니라 계속 근성장만 돼요. 이게 진짜 레알 스투피드 아이디어. 일단 이 친구의 제대로 된 정식 명칭은요, 탐론의 1728 f2.8 렌즈입니다. 광각단 렌즈고요. 스펙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f2.8 값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420g. 그 다음에 이너 줌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줌을 돌리고 있는데 안 튀어나오죠. 그리고 67mm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2875 렌즈와 같은 구경이고요. 따라서 ND 필터를 이 화각에 맞게 구매를 하면은 두 개 다 한 번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 하이브리드 AF, IAF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9매의 조리개 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케가 조금 더 원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좀 더 하이 퀄리티의 보케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방전 방적이 들어있어서 물론 막 비가 들이치고 막 이럴 때 쓰는 건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뭐 이슬비, 그다음에 뭐 잦은 습기,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점. 그리고 11군 13매의 렌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자세히 어떤 렌즈가 들어있는지 사실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아봐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펙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장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들은 가벼운 렌즈가 아니면 애초에 사용이 좀 많이 힘듭니다. 뭐 가볍게 예를 들어보면 소니의 GM 렌즈가 대표적이죠. 무게가 거의 800g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거를 풀프레임 바디가 안 그래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그 GM 렌즈까지 껴버리면은 매우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절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게 현실인데, 얘는 굉장히 무게가 가볍죠. GM 렌즈 라인업을 계속 들게 되면은 이게 뭔가 영상의 어떤 스킬적인 성장이 아니라 계속 근성장만 돼요. 이게 진짜 레알 스투피드 아이디어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 렌즈가 브이로그 찍기에 매우 적합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0g이면은 이거 거의 이 태블릿 PC랑 무게 똑같은 거예요. 이 태블릿 PC가 400g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최소 초점거리가 19cm입니다. 물체를 굉장히 매크로 렌즈처럼 가깝게 촬영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브이로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을 때도 거의 이 렌즈 하나로만 촬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만 해도 이렇게 여기 알파7이 끼워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얼굴이 다 나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광각단이고 제대로 된 A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굽혀서 촬영을 해도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음식, 뭐 작품, 뭐 이런 거, 뭐 이런 어떤 인서트들을 찍을 때도 굉장히 약간 여행 가서 굉장히 좋아요. 뭐 언제 이거를 다시 표준중 구간으로 갈아 껴서 다시 또 카메라 껐다 켜고 또 이렇게 또 조준하고 언제 찍습니까? 가서 28mm로 딱 놓고 근접 촬영 딱 해주고, 요런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초점값이 좀 변합니다.
29cm인가로 변하는데 근데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초점값이 변해도 GM 렌즈보다 짧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약간 액시던트인 것 같아요. 이 렌즈는 거의 이거는 하나의 어떤 병기예요. 네. 영상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사진 작가 분들에게도 전 이 렌즈를 감히 추천드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의 선예도, 그리고 색감, 이 모두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품 인서트만 찍는 게 아니라 제품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인물 사진도 찍어야 되고, 부동산 사진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렌즈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광각 렌즈가 되게 보기 싫은 렌즈 디스토션, 그러니까 렌즈 왜곡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적절합니다. 가운데 인물이 가운데에 있으면, 앵글의 가운데에 있으면 제대로 나오는데, 물론 렌즈의 특성상 가장자리 번호로 갈수록 왜곡은 있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렌즈 디스토션이 얼마나 고르게 그리고 예쁘게 나오느냐, 그것이 이 렌즈의 얼마나 만듦새가 좋으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데, 얘는 아주 완벽합니다. 이제 이너줌 기능, 사실 이거는 제가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이너줌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줌링을 돌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렇다는 거는 짐벌에 올렸을 때 얘를 무게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올렸을 때 맞춰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2875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가 왔다리 갔다리 들어갔다 왔다 갔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 시에 AF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얘는 안 들려요. 정숙합니다. 굉장히 정숙한 AF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귀에다 대고 있어야 들릴 정도? 사실 여기에 동시 녹음을 하는데 카메라 렌즈 AF 사운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귀가 제가 이걸로 여태까지 상업 촬영 싹 다 했고요. 정말 많은 촬영들을 이 렌즈로 했는데 사운드로 인한 컴플레인, 편집하면서 어떤 문제점 단 한 개도 발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 그리고 가격은 약 110만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0만원, 이게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그런 렌즈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역설적이기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소니 GM 렌즈 1635, 이게 29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200만원을 그냥 사뿐하게 뛰어넘습니다. 거의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그냥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얘는 반값인 겁니다.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소니가 유별난 어떤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겠지만 가격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 소니가 만약에 150만원, 160만원대로 그 렌즈를 내놨다? 탐론이 망했겠죠. 근데 얘네가 잘 팔리는 이유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잘 팔리는 겁니다. 소니 가격 거품 멈춰. 제발 멈춰. 이거는 진짜 제발 좀 멈춰야 돼. 그냥 질주를 내려갈 생각을 하진 않아. 이번에 S3 봐요. 이번에 A7 S3 봐. 정신 나. 자, 세 번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광각 렌즈 특성상 AF가 사실 다소 취약은 해요. 근데 언제 취약하냐가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초점 영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에 놔요. 여기 이런 데 놓으면 초점이 안 맞죠. 그죠? 이러면 안 되더라고. 물론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할 때는 중앙에 놓는 거 굉장히 좋은데, 먼 거리에 있는 사물, 건물, 인물, 어떤 피사체를 찍던 간에 가운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영상을 찍으면 얘가 워블링이 생겨요. 미쳐 발광을 해요. 장난이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럼 처음에 되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와이드 존이나 초점을 중앙에만 놓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넓은 범위에 초점이 맞게끔만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물을 찍을 때 이 정도 거리면 사실은 중앙에 넣어도 되지만 부동산을 찍거나 이럴 때는 사실 중앙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사실 다 찍히기 때문에 아예 초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예 초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조도일 때입니다. 저조도일 때 AF가 극단적으로 빈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조도 촬영을 할 때는 거의 MF를 써야 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광각 렌즈가 저조도에서 잘 잡겠냐마는 그래도 얘는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조도일 때는 저는 그냥 아예 포기를 거의 하는 편이에요.
뭐 실내에서의 지금 요 정도의 광량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좀 저조도인 상황에서는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업데이트가 빨리 하루빨리 돼줬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총평입니다. 광각 렌즈의 특성상 왜곡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할 때 이 렌즈는 오히려 그 왜곡으로 인해서 색다른 감성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영상 작가가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뭐 가격도 저렴하고 뭐 가볍고 성능도 괜찮고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110만원 아깝지가 전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 렌즈와 수십 건의 영상 촬영, 외주, 사진 작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특히 부동산 촬영할 때 엄청난 메리트를 갖다 줬어요. 제가 모 대학교 촬영을 할 때 건물을 이걸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게 나왔었습니다. 이 렌즈를 구매하셨다면 저는 꼭 테스트해볼 장소를 여의도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건물들을 이걸로 찍으면 정말 가슴이 용장해지거든요. 꼭 한 번만 찍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 We're not the same, no, you can't compare me. I don't belong in the box. Don't try to play me, no, I'm not friendly. This is everything I got. Ain't no playing around, this is no playground. It no matter, I do what I say now. I'ma go give them something to say now. Got them stuck on my back like a spray ground. See, these don't gotta complain. I'm a shooter, got